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3월 18일 차정인데요. 곧 새벽 7시쯤 이 영상을 올릴 텐데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일한 변호사, 유일한 접견인, 유일한 대변인인 유영하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 칼질을 당했다. 또 한 번 능욕을 당했다 하고 유영하가 모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또 화제가 되자 조선일보에서 통화를 해서 인터뷰를 딴 것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강인애님, 사당동에 계신 분입니다. 아주 보살 같은 분이신데요. 고고TV에게 정확한 날짜에 또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강인애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영하의 이 능욕 발언이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발언인가 하는 것이죠.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란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문파들에 의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잘 못하니까 한마디 툭툭 던진다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은요, 대전은요, 대구는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생각이 많고 사변적인 사람이 말이 나올 적에는 그리고 대중하고 많은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이 돼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무게감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서신은 장문으로 아주 절제된 필절로 나왔죠. 그죠? 그걸 보시면은 아주 글이 유연하고 딱딱 핵심을 찌르는 말을 씁니다. 그걸 썼다가 또 쓰고 썼다가 또 쓰고 했겠습니까? 한 번에 일필지화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박근혜 씨 개인 사진으로 보면은 내공은 강하다 하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번에 유영하의 이게 능욕 발언 이거를 보면은 이걸 갖다 액면 그대로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유영하 씨가 건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수발을 하면서 유영하가 거짓말은 할 리가 없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영하가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광화문의 태극기 세력들 조원진, 홍문종, 김문수 이 덜 떨어진 친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밀지를 받았다, 메모를 받았다 하면서 오만 사기를 다 쳤어도 유영하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옥중서신이 15일 날 나오고 15일이 아니라 한 일주일 됐죠.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나오고 곧장 미래한국당의 비례공천을 신청한 유영하가 요번에 공병호의 사천에 의해서 비례 의원에 탈락했죠. 그러니까 자기도 억울하고 분하고 해가지고 이제 발설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을 따지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 옥중서신이 진정성이었다. 거대 야당 미래통합당의 힘을 합하고 문재인을 처치해달라 하는 내용이었고 또 힘이 많이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 옥중에 있으면서 자기가 더 이상 그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참칭 우파 유튜버들이 말하는 문재인 대 박근혜 간의 쟁패는 없고 자기도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의 처지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권력의 무상함이나 권력의 향배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옥중서신이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의 공천 탈락에 대해서 유영하를 통해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을 했는 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유영하에 대해서 연민을 가졌을 겁니다. 또는 애정을 가졌고 그리고 미안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이라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력은 지금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했다고 우리가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롭게 명예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우리 우파 보수 대한민국 시민들의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문재인 정권 3년을 이렇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 3년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보다 수백 배의 고통과 혼돈을 갖다가 국민에게 주고 있죠. 그리고 국민들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는 재평가되며 다시 연민의 정을 가질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일반적으로 인지상정이라 그러죠. 그리고 현재 경제 대위기가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도 다시 한번 재부각될 수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번 보시죠. 유튜브가 하도 왔다 갔다 하고 사기가 많아서 유튜브에서 방송되는 거는 저는 절대 안 다룹니다. 조선일보 디지털 편집국에서 통화를 했고, 조선일보가, 말을 하는데 말이죠. 똑같아요. 모든 신문이 유영하의 말이 몇 줄 안 나옵니다. 그럼 유영하는 이 사람도 참 입이 무겁다 하고 저도 느껴요. 이 사람이 참 입이 무겁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유영하에 의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유영하가 뭐라 그러냐, 디지털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16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알게 됐고 어제 17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 공천 탈락 소식에 나라를 위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이 무의로 돌아간 것 같다. 최대한 절제해 통합 메시지를 냈던 것이다. 그런데 도와주려는 카드를 능욕당한 것이라서 이 효과는 소멸되신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까지 일단은 이 내용은 나라를 위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이 무의로 돌아간 것 같다. 최대한 절제해 통합 메시지를 냈던 것이다. 그런데 도와주려는 카드를 능욕당한 것이라서 이 효과는 소멸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까지. 이거는 제 예측에는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툭툭 던지고 짧게 말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 이까지는 유영하가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재해석한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 여명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말, 유 변호사의 탈락으로 자, 2번 칼질을 당한 것이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 있나요? 이거 2번 칼질을 당한 것이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 있나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게 맞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에 거는 유영하의 해석이고 2번 칼질 당했다. 사람들이 그럴 수 있나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했다. 여기서 2번 칼질을 당한 것은 누구냐 하면은 한승교와 공병호를 말하는 겁니다. 한승교는 누가 뭐래도 뭐죠? 친박이었다. 친박 중에 진박이었다. 한승교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못했다고 울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렇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다, 있는 곳에서 다 신문, 방송 다 보고 있어요. 특히 정치적인 거나 경제, 사회, 외교문제가 다 보고 있죠. 그리고 만화도 보신다 그러잖아. 만화 그거 굉장히 좋아요. 사람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그리고 그럼 뭐야? 한성교가 미래한국당, 그죠? 대표가 됐고, 공천을 하니, 저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울며 불며 따랐던 사람인데, 유영아,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보필이 유영아 하나는 공관위에 공천을 주겠구나 했다 생각했죠. 이 2번 칼질을 당한 것은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한성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한성교에 대해서 또는 공병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공병호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도 알고 있겠죠. 얘가 뭐냐 제야에서 책을 갖다 그래 남발했으니까 수십 권을 써댔으니까 하나도 베스트셀러가 없어 근데. 그래서
어, 자, 유영아가 말을 하죠. 박 전 대통령이 미래한국당 선교 대표에 대해서도 표현을 하셨지만 개인에 대한 평가를 옮길 수는 없다. 다만 한성교는 나를 유영아를 국론 분열 세력이라는 이유로 몰아서 비례대표 공천에서 내친 것은 말도 안 된다 하고 자기는 생각한다. 유영아가 생각한다. 또 공병호에 대해서는 공병호가 유영하에 대해서 지원자의 부적격 조건을 보면 국론 분열과 계파 부분이 나올 것이다 하고 공병호가 유영하에 대해서 국론 분열과 계파 분열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재단을 해버리고 그럼 유영하는 자기가 변명하기를 공병호가 나를 국론 분열 세력이라고 한다면 공병호처럼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국론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냐 하고 유영하는 반문을 한다. 여러분은 말이죠. 특히 나이 드신 분, 요새 와서 우파 유튜버, 좌파 유튜버 또는 문재인 대 반문재인, 박근혜를 그리워하고 박근혜를 갖다가 존경하는 분들은 무조건 문재인만 비판하고 그러면 그냥 우파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좌파 우파의 개념은 경제적인 개념에 나왔어요. 삶의 개념에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오만 유튜브 방송들 그 친구들이 과거의 은행을 한번 추적을 해보시면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걸 잘 안 하시. 그 좌파 문파들은 그런 걸 철저히 추적하지. 그러니까 참칭 우파 유튜브 방송 이렇게 방송하는 걸 보면은 좌파들은 그 속성을 다 알고 있어. 좌파들은. 그런데 지금 이 유영하가 말한 것처럼 공병호는 탄핵을 갖다 주장했고 찬성판이었느냐? 근데 지금 와서 왜 자기를 갖다가 국론 분열 세력이라 그러냐? 공병호야말로 국론 분열 세력 아니냐? 이렇게 박아버리죠. 지금 현재는 보면은 유영하가 공천에서 이제 국회의원권을 따면은, 그죠? 당선 안정권으로 들어가면은, 반 과거 한국당 세력들, 중도 시민이나 좌파 시민이나, 아직도 저 사람들은 박근혜를 팔아서 정치를 하려고 그런다 하고, 이탈표가 나올까봐, 두려운 거죠. 통합당의 황교안이나, 한국당의 한성교나, 미래한국당의.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죠. 국민들은 문재인과 비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크게 잘못한 것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탄핵 과정에서 연민을 느끼는 인지상정이 올 것이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유영하 정도는 정치인이고, 그죠? 그리고 통합을 위한다면은,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 태극기 세력은 자기를 팔지 말고 찌그러져라 한 게 그 박근혜 대통령 옥중서신이었어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을 갖다가 지원해서 문재인 정권을 퇴진하라 그런 거죠. 그럼 여기서 뭐냐 하면은 이 미래한국당에서 유영하를 당선 안정권은 안 되더라도 가령 우리가 17번까지 당선된다 그러면은 17번이나 18번 정도는 줄 필요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언제까지 비탄핵파 따질 거야. 17번, 18번자는 줘서 무마를 시키고, 그죠? 그렇게 국민도 무마시키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마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예비번호 1번 정도는 줄 필요가 있었다고. 그런 정치력도 발휘 못하나? 이건 모든 게 공병호 잘못이라니까? 한성교는 왜 안 주고 싶었겠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미안합니다 하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그만뒀는데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게 있어요. 생각하실 게 지금 참칭 우파 유튜버들 돈벌이 방송들 엄청 많죠. 걔네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나 보라고. 황장땡 또 황땡땡 그 꼬맹이들 30만 가는 꼬맹이들 걔네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찬성한 애들이라니까. 그 자료 찾아보세요. 인터넷 돌아다니는 거. 걔네들이 그동안 종편에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할 것이냐
문제가 국민이 80%가 들고 날 적에 다 탄핵을 해야 된다고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지금 참칭 우파 그 유튜브 하는 애들이 대부분들이 지들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진짜 탄핵이 되고 탄핵 과정에 들어가니까 탄핵 과정에서는 우파 시민이나 모든 국민이 보수도 80%가 전체 시민의 80%가 찬성을 했으니 탄핵이 진짜 되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권 넘어가니까 문재인을 비판해야 지들이 또 먹고 살거든. 초기에 걔네들은 또 문재인에 대해서 괜찮다. 아, 지금 50 소주성도 괜찮고 문재인의 기본적인 정치가 괜찮다는 애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이 사람들아. 어? 그래서 내가 8개월 전에 이걸 들어온 거예요. 유튜브, 우파 유튜버들 지금 심각하다. 돈 땡기려고. 어? 옛날에 방송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 그랬나, 걔네들이. 황땡땡, 서울대 나온 영문학관. 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던 애들이야. 종편에 나와가지고. 홍병호도 말할 것도 없고. 이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셔야 될 게, 이번 선거는 말이죠. 박근혜 대 문재인의 대결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 반문재인 세력, 국민이 친다. 문재인 정권을 친다. 이 대결이라고. 언제까지 비탄핵 따질 거예요. 그래, 지금 뭐 탄핵 육정, 아직도 김무성이 따까리, 나 그런 말에 댓글을 달고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보면 충격을 받는다니까? 이렇게 완고하게 세상을 모르나. 그죠? 아니, 조수진이가 잘못된, 1번이 된 게, 뭐 또 김무성계가 나와. 조수진은 김무성계고, 또, 공병호가 또 김무성, 유승민계다. 왜 그런 말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세상을 갖다가 흑과 백으로 이게 재단이 안 돼요.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야와 탄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좌파 언론에 또는 일반 방송에 경도돼서 그러는데, 당시에 탄핵을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당했으면은, 하야를 스스로 할 리는 없죠. 말이야 스스로 하야한다 그러지만은, 하야를 당했으면 여러분들은 딱 하나 생각하실 게 있어요. 이승만의 말로로 봐라. 이승만 대통령의 말로로 봐라. 하야 당해서 어떻게 됐는가. 그죠? 이까지만 할게요. 그 하야와 탄핵에 대해서 진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야의 비참함, 탄핵의 부적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난리나, 그 말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충격 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 유영아는 비례순번 하나 주세요. 통합당에서. 통합당 황교안 씨 대표, 유영아 비례대표 하나 주세요. 17번, 18번, 15번 그런 거 하나 주셔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